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섹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원전입니다. 네, 지금 왜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좀 원전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사실 조금 지난 1, 2주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좀 안 좋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참사다, 뭐 사고다 이렇게 좀 이런 뭐 정말 단어에서부터 뭐 이렇게 조금 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정말 이태원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좀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던 것도 이태원 조금 참사를 보고 이렇게 좀 수혜주로 제가 준비를 했었고 이 이노뎁이 사실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이노뎁이 차라리 안 올라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은 오히려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요. 예, 일단은 지금 이 국내에서 좀 벌어진 참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조금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 재난 관련 수혜주로 이노뎁을 비롯해서 뭐 오텍이라든지 메디아나라든지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전 정부와 다르게 지금 K세일즈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했을 네. 때 K세일즈 하면은 좀 대표되는 섹터 두 가지.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섹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전은 딱 떠오르는데 네네. 한 가지 혹시 건설일까요? 방산이에요. 방산인가요? 네, 방산. 네. 첫 번째는 방산이고 두 번째는 원전인데 어. 실제로 조금 폴란드 있잖아요. 러시아랑 국경이 근접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K2 전차를 비롯해가지고요. K9 자주포라든지 천궁을 비롯해서 60조 가까이 이게 조금 이 방산업에 좀 수출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유럽을 비롯해가지고요. 유럽의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또 드라큘라의 고향인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원전을 수출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 원전 세일즈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만 수출한다는 게 아니고요. 국내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 탈원전을 강요하면서 쓸데없이 산을 깎고 막 태양광 다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 정권과 다르게 현 정부, 즉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원전 같은 경우가 없으면 안 된다. 원전을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속 발전시켜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원전을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 원전 기술을 좀 못 가지고 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을 계속 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5년 동안은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원전 섹터를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원전 섹터를 공략해볼 시기가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즉 한마디로 작년 연말부터요. 그리고 올해 초 때까지는 이 회사의 최고 주가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최소한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좀 찍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 이슈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들로 인해서 그 외에 수혜주들이 상승 나오면서 당연히 수급적으로 물려가지고 현재 주가는 한 주당 10,000원도 하지 않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향후 5년 동안, 향후 5년도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좀 1년 사이에는 최고 현재 주가에서 한 60%에서 70% 이상은 무난히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은 원전 섹터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가장 주력 있게 보는 이런 조금 국가 산업 정책주의이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금 매수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아나운서님께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오늘 뭐 뜬금없이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데 네, 좋아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상승 나왔던 거요? 네네. 오늘 글쎄요.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죠? 네옴시티 주들 오늘도 올라가던.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뭐예요 했을 때 제가 IMBC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오늘 IMBC랑 YTN 같은 경우랑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가 올라갔나요?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2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냐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조금 이 방송을 좀 민영화하겠다. 워낙에 좀 방송국들이 조금 자기 좀 멋대로 좀 편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조금 민영화하겠다. YTN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조금 이 YTN이라든지 SBS 컨텐츠 허브라든지 IMBC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지금 민영화 관련주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이 종목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한국전력입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분을 조금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한전산업의 지분이 어느 좀 최대 주주로 인해 가지고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매각주로 봐야 된다. 민영화 수혜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매각주 수혜주로 매각 수혜주가 두 번째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차트나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준비한 반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먼저 좀 반기 보고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조금 매출 수주 현황을 보면다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료라든지 조금 이 국내에 들어가는 원전, 국내에 생산되어 있는 원전 있잖아요. 좀 이 원전 같은 경우에서 좀 밸브를 좀 제조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다른 원전 섹터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승 나온 BHI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있고 G2파워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왜 준비했냐면은 사실 저는 타경제방송 노란톡방도 제가 들어가 봐 있어요. 아, 근데 정말요? 타경제방송 노란톡방에 계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로 우리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를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본의 아니게 손실을 계속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이나 BHI나 에너토크보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가 한마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한마디로 공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공기업이잖아요. 대한항공이랑 그리고 제주에어랑 그리고 에어부산이랑 이런 것 좀 비교해 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상장폐기 직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전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절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리고 조금 어떤 거 있죠?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기업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대한항공처럼 시가총액이 1조, 2조가 넘는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천억도 안 해요. 3천억도 안 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대상도 아니고요. 현재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대상도 아니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도 주가 자체가 이 회사의 기본적 즉 산업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제일 초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여러 급등주 같은 경우 매매해가지고 베트남 개발 같은 거 매매해가지고 손실이 좀 크신 베트남 개발이나 양지사 같은 그런 급등 테마 매매해가지고 손실이 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사이에 30% 이상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4개월 사이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상승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 증시 콜라텍의 일부 레전드 종목 중에 하나로 또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여기까지 마감할 거고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이대시면 우리 증시 콜라텍 노란통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으로 낮에는 국내 주식으로 수익 내드릴 거고 밤에는 또 해외 선물로 여러분들께 짜릿한 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